이 이야기는 영환 친구에게서, 제 실제 영환 친구에게서 제가 여태 첫 번째 얘기랑 두 번째 얘기 해드렸죠. 1화를. 근데 이제 이번 제가 세 번째로 얘기해드릴 영환 친구 얘기는 어떤 1화가 아니라 그동안 이제 그 영환 친구랑 지내면서 들었던 이야기랑 제 생각을 정리한 글로서 이제 명이란 무엇인가,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글이에요. 약간 그거를 이제 소주제로 이제 제가 정해서 몇 가지로 나열했습니다. 이걸로 인해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풀렸으면 좋겠네요. 이제 제가 소주제 딱 말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이렇게 읽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령들은 그 어느 곳에나 존재하며 길거리나 여러분들의 방, 화장실, 베란다, 냉장고 등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단지 당신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을 뿐 그 어느 곳에나 존재한다. 두 번째로, 원귀. 가끔가다 보기 드문 형태로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들어본 원귀이며, 이 원귀는 대부분 자신이 죽은 것 자체가 한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자체를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괴롭힌다. 자, 세 번째. 가장 많은 곳으론 령들이 가장 많은 곳, 무당집 그리고 철학관이다. 다음으로 경고. 나의 영한 친구는 어릴 적부터 나에게 죽을 때까지 항상 입이 닳도록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그것은 바로 강령술과 흉가 및 심령체험이다. 네 번째, 강령술. 강령술, 그까짓 거 안 된다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물론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 하지만 강령술은 애초에 주술적인 의미로서 실제로 발현되기 쉬운 형태가 아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며 시간도 맞아야 하고 아무 때나 한다고 해서 쉽게 되는 형태가 아니다. 우리가 그냥 강령술? 귀신 부르는 거? 그거 뭐 심심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한다고 그렇게 하는 생각들은 버려라. 가끔가다 시청자분들 중에 강령술을 행하기 위한 재료를 보고는 저런 거 어떻게 구하냐, 일부러 못 구할 거 알고 재료를 어렵게 해서 거짓말하는 거가 아닌가 하는 말들에 대해 그 말 그대로 그렇듯 이것들은 과거 순수 오컬트의 변질로 인해 생겨난 흑마술사들이나 마녀, 강령술사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우리 같은 일반인이 절대 쉽게 생각해서 안 되는 부분이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강령술들이 이상하게 흥미 위주로만 퍼져 있는데, 다른 강령술 관련 글쓴이들도 단순한 흥미 위주를 강조하고 있지 자세히 파고들면 그 사실상 주문에 담겨진 의미와 위험성은 모른 채 그 사실상 주문에 담겨진 의미, 이것들을 전부 다 배제한 채 아무렇지 않게 따라하고 있다. 대부분의 강령술의 주문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내 몸을 제물로 바치겠다 혹은 나를 죽여달라가 대부분이다. 다섯 번째, 사람 개개인에게는 몸에서 나오는 기운이 있는데 그 기운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며 색깔 또한 다르다. 하지만 흉가나 폐가
폐교 등을 잘못 갔다 오면 그 기운이 바뀌어 색깔이 변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통해 영안을 가진 사람들은 알아보기도 하다. 6번째, 조상신과 수호신. 사람 한 명 한 명에겐 그 누구라도 조상신과 수호신이 있다. 조상신은 말 그대로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조상신이고, 수호신은 자신이 혹은 자신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 즉 부모님이나 애인일 가능성이 높다. 7번째, 귀신은 귀신이라는 말을 싫어한다. 때문에 령이라는 단어를 쓰자. 그 어느 곳에라도 있는 령들은 여러분의 말을 듣는다. 8번째, 령의 모습. 실제 나의 영안 가진 친구가 말하길, 온 몸이 온전하여 말끔한 사람의 형태로 보이는 령들은 1년에 손에 꼽힐 정도라고 한다. 즉, 신체의 일부분, 그 일부분만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령의 형태는 간단하게 팔목만 보인다든지 발목 혹은 얼굴만 떠 있다든지 대부분 신체의 일부만 보인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적인 형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TV나 영화 같은 곳에 나오는 몸의 일부 중 어디가 터지고 피가 줄줄 흐르고 잔인한 형태의 령들이 아니라고 한다. 물론 가끔가다 이것 또한 손꼽힐 정도로 보이긴 하나 대부분은 단순히 신체의 일부만 보이는 형태라고 한다. 9번째, 빙의. 일반 사람들은 빙의라고만 말하면 우리가 TV에서 본 오바스러운 모습인 미쳐버린 남자라든지 미쳐버린 여자, 이런 식으로 발광하는 모습을 떠올리는데 사실상 그런 경우는 드물다. 빙의의 형태는 그런 TV와 같은 모습으로도 드물게 나타나긴 하지만 그 정도는 굉장히 심각한 형태이다. 하지만 빙의 중 대부분은 서서히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선에서 빙의된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면, 만약 여러분들이 사망한 후 령이 되었다고 치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육신이 없다. 하지만 지금 치킨이 먹고 싶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붙어서 치킨을 먹고 싶다는 생각을 강하게 인식시켜 빙의의 상대가 치킨을 시켜 먹음으로써 자신도 먹게 되는 형태이다. 이 부분은 TV에서도 나왔을 수 있는데, 살아생전 육식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고기를 먹는다던가 하는 형태를 보면 알 수 있고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대마법사님 어서오세요. 실제로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사소한 빙의의 형태는 정말로 많다고 한다. 하지만 모를 뿐이다.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이 드는 것들도 알고 보면 내 뜻이 아닌 다른 령들의 뜻일 수도 있다는 소리다. 10번째, 무당집. 자신 또는 집안에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 땐 인터넷 같은 데서 아무렇지 않게 퍼진 잘못된 귀신 쫓는 법 같은 것을 보고 따라하지 말고 곧바로 무당집을 찾아가라. 물론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겐 당집이란 굉장히 거리감이 들고 꺼려지겠지만 알고 보면 그런 곳들도 엄연히 사람 사는 곳. 편하게 생각하고 한번 가봐라. 령들은 각자 제각각이며 그들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다양하다. 예를 들어 귀신이 싫어한다고 잘 알고 있는 행동인 베개 밑에 칼을 두고 자는 행동은 토속적인 신앙으로서 이러한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너무나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알려졌다.
령들은 모두 제각각이며 그것이 통할지 안 통할지, 령들이 오히려 화를 내고 달려들지 않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기 때문에 애초에 편안한 마음으로 제대로 된 당집을 가라. 하지만 이상하게 당집을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가기 싫어진다거나 향냄새가 지독하고 혐오스럽게 느껴진다면 앞서 말했듯 그러한 생각은 내 뜻이 아니라 령의 뜻일 수도 있다. 지금 글쓴이인 나 자신은 항상 개인 방송이 끝나면 향을 피워 연기를 몸에 두른다. 영한 친구가 앞서 나를 처음 봤을 때 잡기가 잘 꼬이는 기운이라고 한 것이 몇 년이 지난 아직까지 찜찜하여 버릇처럼 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차라리 향을 피워라. 베개 밑에 식칼 같은 것들을 두고 잘 바엔. 하지만 이러한 것들도 일시적인 현상일 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진 않는다. 문제가 있다면 편하게 당집을 찾아가라. 11번째, 음지. 음향 오행. 즉, 양기가 있으면 음기도 존재한다. 령들은 이러한 습한 곳과 음지를 좋아하며 그곳에선 음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힘이 강해진다. 대표적으로 일본에 령들이 많은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애초에 섬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습하고 숲과 늪이 많기 때문에 령들이 꼬일 수밖에 없는 지형이다. 12번째, 귀신과 친해질 수 있지 않은가? 친해질 수 있지 않은가? 이러한 영안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주면 필자, 나 자신도 물론 그랬었지만 귀신 보는 친구를 부러워하고 귀신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 더한 사람들은 귀신과 친해져서 자신의 삶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혹은 심심함을 달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착각하지 마라. 그들은 눈이 마주친다 혹은 내가 보인다 싶으면 그들은 육신이 없으므로 달라붙으려고 하거나 말을 걸려고 하며 말했듯 육신이 없으므로 우리에게 대신 행하게 하여 원하는 것을 충족하려 들 것이다. 말로써 타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들은 그런 것 따위엔 관심이 없다. 그들이 수호령인 줄 아는가? 차라리 령들이 안 보이는 것을 행운이라 믿으며 살아라. 13번째, 마지막 영한 친구. 내 단짝인 영한 친구는 지금까지 나와 학생 때부터 알고 지낸 지 이제 7년 정도 다다른다. 이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이 친구는 어릴 적 영안이 생기고 나서 굉장히 그리고 유난히도 힘들어했다. 우선적으로 내 친구가 영안이 생기게 된 계기는 이 친구가 초등학생 때 친구의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다. 이 이야기에 대해선 친구의 개인적인 일이니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겠다. 하지만 이 친구의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 일주일이 채 안 돼 령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곤 그때부터 정상적인 삶을 살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그러한 령들이 보인다는 것은 애초에 일상적인 생활에도 굉장한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사소하게라도 자고 일어나서 화장실이 가고 싶다거나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가는 잠깐 동안에도 고역이 될 것이다. 그들은 깜짝깜짝 놀래키기도 하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에서 나오기도 한다. 그리곤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습이나 놀라는 모습에 그들은 즐거워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직도 귀신이 보고 싶은가? 귀신은
당신들이 보고 싶을 때 보고, 안 보고 싶을 때 안 보고, 내가 심심하면 놀아주고, 내가 원하면 나를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다. 앞서 말했듯 그들은 수호령이 아니다. 심지어 수호령이나 조상신조차도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마당에 잡귀들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입장을 바꿔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는 죽었고 육신이 없다. 그 어디에도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못하며 일반 사람 그 누구도 나를 보지 못하고 죽은 입장에서 하고 싶은 것과 먹고 싶은 것도 아주 많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서 잠깐 말하자면 이렇기 때문에 젊어서 죽은 영들이 한이 많고 무서운 것이다. 하고 싶은 것도 못 해보고 먹고 싶은 것도 많이 못 먹어보고 젊어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웬만한 것에는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때문에 강하다. 그렇게 몇 년, 몇십 년을 살면서 살아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을 건넬 수도 없는 입장에서 갑자기 살아있는 어느 누군가가 나를 알아본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말을 걸고 싶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 사람에게 붙어서 하고 싶지 않겠는가? 제 친구는 초등학생인 어릴 적부터 보았기 때문에 더욱 힘들었다고 합니다. 길가를 평범하게 다니면서 보이고 들리는 것들을 어떻게 안 보이는 척, 안 들리는 척, 눈과 귀를 막고 피하기가 쉽겠습니까? 안 보이는 척 무시하고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답니다. 영안을 가졌다고 해서 퇴마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괜히 령과 말을 섞으려고 해서 관계를 만들어 위험을 만들 바엔 무시하는 것을 택한 것이죠. 제 친구는 령들이 보여도 무시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지금까지도 제 친구는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 중에서는 이것들은 다 개소리다. 귀신 따윈 없다.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귀신 따윈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이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죽기 전까지 제대로 볼 수도 없는 것이 대다수이며 웬만하면 죽은 것과는 관계가 생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한다.